네, 여러분 지금 마이 FM 91.3MHz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주민 서대문 새로운 멤버와 함께 시작한 방송 듣고 계십니다. 네. 자, 근데 좀 문제네. 본인만 이렇게 딱 하고 오고. 하세요, 본인도. 저도 돈 좀 썼어요. 오늘 여기 오는데. 라디오를 들으시는 분은 모르시겠지만 네, 유튜브에서 봐주세요. 네, 저거 하나 만들어주세요. 저도 제 돈으로 했는데. 만들어줄게. 네, 만들어줄게. 어떻게 만들어줘라는지 얘기만 해줘요. 이왕 만들면 내 것도 만들어야겠다. 자, 2년 동안 그래도 한 10년 동안은 계속해서 국민의힘 이쪽 그냥 국민의힘을 할게요. 여기서 계속 이렇게 활동하시다가 네. 정당을 바꾸시고 이렇게 네네. 하면서 또 외부에서 이렇게 바라봤을 때 서대문구정에 대해서 조금 평가가 아까도 좀 달라지셨다고 그랬는데 어떠세요? 일단은 참 마음이 편하고요. 저는 굉장히 제가 무거울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그동안 입었던 옷이 오랫동안, 그렇죠. 건 29년이라는 세월을 입었는데 벗었을 때 제가 그 공허함이 올 줄 알았거든요. 근데 벗고 나니까 공허함이 아니라 굉장히 편안함이 저에게 와서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제 벗어나서 보니까 왜 그랬을까에 대해서 이렇게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보아서 오히려 더 저에 대한 성장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제 3자 눈으로 더 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근데 이제 외곽 활동할 때, 그러니까 특히 이제 여의도에 제가 생활을 오래 지금 이제 다시 하다 보니까 얼마 전에 제가 모임에 가서 저 도봉에 있는 김선동 위원장을 뵀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간만에 보신 분들이 첫 마디가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첫 마디가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된 거예요? 왜 당신이? 이렇게 해서 제 뜻 말씀하면 정치를 하다 보면 당연하지 뭐 이렇게 받아들인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래서 그냥 편하게 제 활동하고 있어요. 편하게 이성구청장의 2년 어떻게 보십니까? 2년이요? 저는 편한데 그분께서는 좀 힘드시지 않을까. 왜냐면 힘들다는 게 뭐 민주당 의원이나 국힘의 의원들이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아마 다음 선거도 준비하시지 않겠어요. 너무 좋다고 하신대요. 너무 좋대요, 저 구청장이. 그러니까 이종 구청장을 왜 안 저도 그 말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걸 하시려면은 이제 본인도 준비를 하시지 않겠습니까? 이제 들어가야 되는 거죠? 들어갔을 때 겉으로는 뭐 좋을지 모르겠지만 과연 그 좋음일까? 본인의 고뇌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쉽지 않게 가지 않을까? 쉽지 않게 하다는 건 어떤? 글쎄, 같이 지금 선거를 띄워줄 사람이 이제 변변치 않다 그 말이겠죠. 뭐 그것도 있고요. 왜냐면 그것도 지금 돕고 있는 그들이 지역에서 굉장히 안 좋은 평을 받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정말 직보하는 사람이 있을까? 저는 없다고 봐요, 지금. 그리고 처음에 직원분들이 저에게 총장님에 대한 칭찬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제가 나오고 나니까 저에게 다른 이야기를 또 많이 해주시는데, 그래서 저에게 말할 필요 없다. 나한테 말해봤자 아무 게 아니다 했는데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쉽지 않게 가겠고, 다음 선거에 저는 솔직히 그분을 오래 모셨던 제 입장에서는 그래도 참 그 야인 생활을 저는 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한 번 더 하시기를 바래요. 더 하시기를 바라는데 쉽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국민의힘 지지율로 보면 사실은 되게 쉽지 않은. 아니 지금 지지율 좋아요, 국민의힘. 그렇지 않죠. 대통령 지지율. 대통령 지지율을 보면은 지금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 합친 것보다 높아요. 그렇습니까? 자세한 그거는 우리가 말씀드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대략적인 그런 근데 흐름상 그렇다. 그 전에 지금 현재 총장님도 그렇습니까? 마이크 왜 이러는 거예요? 오케이. 그렇습니까? 부터 다시 켜주세요. 네, 일단 우리가 돼? 접촉인 문제. 10분만 버티라고 그래. 네, 10분 이렇게 돼. 지금 돼? 네. 일단 우리가 정확하게 여론조사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수치는 그냥 그 흐름이 그렇다. 그 정도로 정리하고 가는 것으로 하시고요. 네. 그런 상황에서 힘들겠다가 뭐 사람 그리고 지금 사업에 대한 것도 지역에 네. 그전에 참, 그러니까 이제 직원과 주민들로 나눠보면 직원분들은 참 편하게 이렇게 된다 했는데,
과도한 그 업무들이 있나 봐요. 뭐 그건 나중에 하더라도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직원들의 피로감이 오는 것 같아서 그분들이 협조를 안 해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새로운 걸 받다 보니까 하고 몰랐어요. 2년 동안. 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뭐지 하고 계속 파보니 우리가 강남도 아니고 우리가 뭐 재정자금이 높은 것도 아닌데 우리가 왜 그 예산을 써야 되죠? 라고 평을 하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자, 대표적인 사업이 뭡니까? 저는 잘한 사업이 문화체육에 관심을 가져준 것이 참 잘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못한 사업과 본인의 덫에 걸리지 않을까 하는 것도 문화체육 사업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개혁신당은 짜고 왔어요. 주의사부터 그 얘기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안 짰어요. 저 주연을 만날 시간이 없었죠. 월간 주의사께서도 주의사 의원이 아 그래요? 지금 아니. 부청장이 가장 관심 있게 지금 부청장의 어떤 그런 핵심적인 사업 뭐 그런 거는 문화체육이다. 뭐 이렇게 그리고 그동안에 저희가 서대문 거주자들도 변화하셨잖아요. 그분이 국회의원 선거에 나왔을 때 선거 공약에 낼 때 주민들의 그 리즈와 청장으로 나왔을 때 또 다르고 지금 또 다를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그때 했던 공약을 지금 와서 다 이행을 하려고 하니 안 맞는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 주민들의 수준이 아니잖아요, 또. 근데 저희 예를 볼게요, 연희동에. 저희 그 자연사박물관에 마을버스를 들어오기 위해서 안 된다. 그 버스가 들어올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그 모 주민이 그 운영위원장으로 계시는 그분하고 함께 버스 타서 투어를 한번 했어요. 그래서 버스를 못 탄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못 탄다고 하니까 이 사람이 능력 없어서 못 탄다 했는지 어쩐지 갑자기 뭐죠? 문화 투어 버스가 네, 셔틀버스가 생겼어요. 네. 그게 그거하고 다른 게 뭐 있어요? 문화 온 사람들이 탄 걸 못 봤어요. 그 외지인들이 와서 타는 걸 못 봤다고요. 그래서 이제 그냥 관광 그걸로 해가지고 사실은 저기 뭐야 그 카페 폭포랑 이 뭐죠 예. 이 맨발로 걷는데 네, 여기를 흑토길. 흑토길을 예. 연결시키는 뭐 그 버스가 지금 버스로 다닐 길인가요? 그렇게 다니게 해서 이렇게 거기 아니, 그러니까 내려놓게 거기가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걸어야지 폭포에서 걸어서 뒤로 가서 그 황토길을 걷는 거지. 그걸 버스로 투어해서 황토길을 버스로 들어가요? 뭐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몰라요. 아니 그러니까 눈 가리고 아웅이 오히려 좋은 사업을 하려다가 마이너스가 된다는 거고요. 황토끼도 정말 찬성이에요. 네. 주민들. 저는 영광에 2번을 제가 갔고 제가 15년 전에는 계족산을 처음 갔었어요. 저 대전에 참 좋다라고 저는 정말 찬성한데 그 황토도 휴식 기간이라고 있잖아요. 휴식 기간. 다른 데도 황토끼를 특히 영광 같은 게 막아요. 10월이면 9월 말까지 막아요. 근데 저는 어느 날 출근을 하는데 웬 쇠봉이 세워지더라고요. 뭐지? 정말 몰랐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출근하다 보니까 비닐이 하우스에 황토끼리 없어져? 이거 뭐지 했더니 비 맞고 그러지 말라고. 네, 아니 겨울에 춥고 네. 비 맞고 저렇게 예산을 쓸 일인가? 근데 그것이 또 뜯어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비닐 폐비닐이잖아요. 그걸 뜯었다 또 했다가 그 인건비며 그 예산이며 굳이 그렇게 휴직기 좀 두면 안 됐을까 이러한 생각이 들었고 그다음 또 하나는 진짜 문화체육 정말 좋아요. 근데 어떤 분은 오케스트라가 저희 서대문하고 전혀 관계없는 저 오케스트라가 왜 자꾸 오냐고 그러더라고 주민들이. 저 오케스트라 왜 자꾸 와요? 그래서 내가 저희하고 함께하는 오케스트라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도 이제 다음에 길게 말하고 그것 갖고도 주민들이 물음이 있었고. 자, 잠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라디오에서는 주민서대문 마치고요. 저희 또 유튜브로도 연결해서 또 얘기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민서대문 황원이었고요. 차승현이었습니다. 이경선이었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네, 그러면 이제 우리 함신익 오케스트라는 우리 좀 다뤘었잖아요. 많이 다뤘죠. 네. 아 그러세요? 아 저도 한 번 들었어요. 오, 2억 9천만 원을 2억 5천인가 다 해서 뭐 운영비 등등등 하면 거의 3억 가까운데. 2억 9천만 원 정도던데 이거를 수의 계약으로 한 오케스트라한테 다 집어넣는 게 가능한 건가에 대해서
전 이제 그 구청 직원한테 담당자한테 물었더니는 뭐 불법은 아니에요 그러는데 불법은 아닌 건 알겠는데 불법은 아니겠죠. 이제 공무원들 되게 그런 거에 민감하니까. 근데 일단은 약간 그게 맞나? 약간 그렇게 하는 게 왜 그게 불법은 아니지? 전 그건 잘 모르겠네요. 불법 아니라니까 그냥 믿는 수의계약 2억 5천인데 불법 쪼개기니까. 쪼개기니까. 아니지. 현악팀, 네. 관악팀, 뭐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제1 바이올린, 제7로 어쨌든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이게 가능한 거 사업비라는 게 아닌가? 아니라 약간 공연료에 출연료, 그렇죠. 출연료. 건바이 건 네. 공연당 하겠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네, 조금 비껴나가긴 그때 수의계약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 저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안 그런 것 봐가지고 공연 때마다 네, 이렇게 그런 수의계약으로 것 하면 네. 1000단위가 안 되겠죠? 그래서 얼마예요? 그랬더니만은 보통 오케스트라는 이렇게 부르면 7천만 원 든대요. 근데 여기는 조금 할인을 해준다. 그래서 싸게 다른 데에서 싸다. 그래서 여기를 이용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얼마나 싸게 해준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주민의 수요가 있었나 보죠. 우리가 음악을 즐기고 싶고 삶의 여유를 좀 느끼고 싶고 그러니까 그러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문화체육에 그렇게 관심 많이 갖고. 네, 그래서 그게 무조건 이제 MOU로 다 처리하시고. 그게 이제 그 하루하루 참 소상공인 분들은 이 돈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소중한 돈인데 그렇게 우리가 음악을 들으면서 여유를 찾을 여유가 있나 이런 말씀도 하셨고 또 이제 어떤 분은 어제 제가 들은 말이에요. 주차요금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폭포 카페에 들어가는 그, 주차요금이 예. 인상이 됐고 주차하기도 겁이 나는데 그렇게 크게 주차장까지 해놨냐. 그래서 이제 저는 아무래도 앞에 벽은 있다 보니 거기에 계신 분들이 와서 주차를 하고 오히려 카페에 오신 분들이 주차를 못 하다 보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했는데 비싸도 너무 비싸다. 와서 물 먹으면커녕 아무것도 못하고 가게 생겼다. 이 말씀을 하셔서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셔틀버스 있지 않습니까? 그거 타고 오세요. 제가 그랬더니 주민이었어요. 남가자동 주민이셨는데 그래서 알았거든요. 조례가 주차요금이. 없어서 이거 잘못하면 선거법 위반으로 지금 그 네. 민주당에서는 문제 제기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계속 셔틀버스가 그러고 있는데 또 그 중에서도 그거를 또 동의해서 조례를 내신 분들도 있죠. 근데 뭐 그건 다시 엎어졌으니까 철회를 했지만. 네, 철회를 했죠. 그러면 저 같으면 더 넓혀달라고 했을 것 같은데요. 오히려 그렇죠. 오히려? 그런 방법도 좀 네. 고민하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나 저는 조례가 없기 때문에 약간 선거법 위반의 소지는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보면은 따지면 뭐 시에서 운영하니까 안 된다고 저희가 그랬는데 그러면 청소년 센터나 거기에 수영 아침에나 그런 셔틀버스 다 해줘야죠. 그러면 그래서 다. 소위 말해서 마을버스 공영제. 네, 공영제요, 맞아요. 저도 마을버스 본인도 공영제 이제 했으니까. 부총장도 네. 어디 인터뷰에서인가 마을버스 공영제도 하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하셨던데. 진짜? 네. 근데 진짜 필요하죠. 그 공영제가. 구정지리에서 네.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마을버스 공영제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이게 진심인가? 아니 저는 제가 진심이 선거 공약을 냈기 때문에 그때 어. 공영제로 가자 이렇게 어.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 구가 그걸 감당할 돈이 있으시냐가 이제 다른 문제고. 내가 이게 좀 약간 전문가한테 들어보니까 어쨌든 마을버스가 적절하면 들어가요. 돈 들어가죠 당연히. 들어가죠. 그러면은 이거 공영화를 하면 어쨌든 적자는 나면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떤 돈이 들어가냐의 문제고 돈은 결국 들어간다는 거죠. 어차피 그렇죠. 지금도 들어가고 있고. 사실은. 그렇죠. 그 판단만 하면 된다는 거죠. 그렇다 하더라고요. 예. 그렇죠. 마을버스 공영제까지는 뭐 갑자기 또 마을버스 공영제까지 넘어왔는데 그 어떻게 저는 마지막으로 질문으로 보면서 이성환 청장의 약간 개발 공약에 대해서는 약간 우리 선거 공약 때 결이 확 달라졌어요. 네, 저는 아니 그동안에는 주민들이 이해를 시켰지만 저는 그렇게 이렇게 성급하게 갈 필요가 있을까? 주민들이 원치 않는 건 안 하는 게 답이고 이게 정말 필요하다면 주민들 설득을 하고 그 다음 사업에 들어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총선 때 이 공약 자체가 네, 저는 결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어요. 그 전에도 그걸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왜 저는 지역의 연희동 주민들, 홍제동 주민들을 제가 많이 뵀잖아요. 그러니까 신통 개발도 아니 주민들이 전혀 그거에 대한 이해도가 전혀 없었어요. 이해도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퍽 하고 터트리니까 이런 사단이 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서울시에서 냈던 공약이기도 하고 하지만 저희 구에 맞는 실정에 맞는 개발이 돼야지 맞지 주민들이 다 원치 않는데 왜 원주민이 근데 저는 그분을 모셨을 때 그분이 했던 말이었었어요. 제가 재개발 재건축 투기할 때 저랑 그분하고 그때 맞았던 건 딱 그거잖아요. 원주민이 울고 가는 재개발 재건축 원치 않는다. 나는 그 기조가 안 변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주민을 살고 있는 터전을 몰아내고 나간 거게 해서 개발을 해서 그게 좋을 게 뭐가 근데 있겠어요? 재개발이 기본적으로 안 그러고 할 수가 있겠어요. 아니, 어느 정도는 네. 예전에 재개발 재건축처럼은 아니잖아요. 지금은 우리 홍제도 홍세나 같은 경우는 주민들 많이 살아요. 예전 원주민들이 그렇게 가는 게 맞는 것이지. 어쨌든 지금 이성환 청장 들어와가지고 진행되고 있는 건 좀 연희동 네, 거기 이제 관리계획 돼가지고 거기 철거 진행되는 거 말고는 없어요. 그리고 없어요. 진행되는 게 없죠. 네, 네, 없어요. 그리고 본인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점적으로 두고 있었던 부가연 뉴타운은 진짜 진전이 없고. 그 진짜로 근데 많이 달라진 거는 유진상가 재개발과 관련된 거는 완전히 지금도 지금 이성환 청장은 유진상가랑 랜드마크를 하겠다는 거. 인왕시장을 묶어가지고 랜드마크를 해서 50층짜리인가 70층짜리를 올리겠다. 50층인지 70층인지 이건 정하지 않습니다만 이건데 총선의 공약에서는 이거는 유진상가는 그냥 매입해가지고 그냥 공헌하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저는 공약을 했던 그것이 걸로 기억하는데 이제 종로 시스템이더라고요. 제가 이제 공부를 해보니까 그렇게 그 국가나 시에서 할 일을 굳이 저희가 손댈 이유가 있을까? 근데 이제 본인이 이제 그 국회의원으로 계실 때 그 롯데건설 이야기를 자꾸 하시는데 그때는 건설비라든지 인건비에 대한 차등이 그렇게 없으니까 가능했던 건데 지금 오늘도 뉴스에 나오던데요. 공사를 다 포기하는 입장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뭐 서울시하고도 타협 본 게 없더라고요. 제가 그때 서울시에서도 자료 요청해서 받았었어요. 근데 서울시에서도 그러는데 우리 반 물론 하고 싶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건 저는 얼마든지 말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주민들에게 이게 필요하니 우리 함께 해요. 저는 이렇게 접근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거기를 정리한 데만 해도 한 1,000억이 그렇죠. 된다고 하는데 네네. 예전에 박원순 시장 계실 때는 이제 박원순 시장이 거기에 대한 관심이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문 청장님하고 뭔가 이제 그림이 서로 안 맞았던 느낌이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오세훈 시장 들어와서는 사실상 서울시는 여기에 관심이 없는 것 같은데 전혀 계획도 네. 계획이 없어요. 근데 이제 계획이. 뭐 이성환 청장은 뭐 서울시 돈으로 하겠다. 네, 그런데 이제 알고 봤더니 서울시는 전혀 계획이 없다. 지금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때 자료를 그래서 받아봤던 건데요. 저도 그래서 공문 같은 걸로 받아봤었는데 네. 뭐 그렇게 주기로 한 약속 한 적 없다. 약간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상 뭐 거짓말을 한 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약간 그런 게 서울시하고 계속 삐그덕거리는 게 유진상가 그렇고 저기 이제 스위스 그랜드 호텔 네. 그렇죠. 실수로. 거기도 지사로는 띄워놓고 여기다 뭐 아파트를 하니 했는데 서울시는 그런 계획이 없다. 그 무슨 주택이라더라? 그거를 그 주택 이름이 그 저도- 사업 이름이 무슨 네, 있어요. 주택인데 네, 그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그 토지주가 마음을 바꾸고 이게 구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도 그렇게 그 기조로 가는 게 맞았었어요. 단독의 보도 자료가 구청에서 나왔어요. 그때. 그러니까 나는 그래서 그것도- 그거를 서울시는 그래서 서울시에다 물어볼 때 서울시는 아직 얘기할 단계가 아닌데요. 이런데 기사를 쭉 보고 있으면 아 이건 구청에서 쏜 거구나. 그건 개인이 신청을 한 거였기 그쵸. 때문에 네. 우리가 어떻게 말을 못한다. 개인의 선택권이다. 음. 이러셨거든요. 서울시에서는. 그렇죠. 예, 그래서 저도 그렇게 말을 했는데 어느 날 그랬다고 그래서 이제 좀 놀라웠죠. 약간 좀 저는 좀 걱정스러운 게 이 재개발 재건축은 어쨌든 주인이 있는 거고 공공재개발이 아니라 다 민간재개발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요거를 컨트롤을 구청에서나 서울시에서 할 수 있는 거가 한계가 있는데 너무 이거를 이렇게 세게 얘기해버리면서 마치 이게 컨트롤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그런 거 안 되면 이게 되게 끝 모양새가 되게 안 좋아지는 모양새를 자꾸 이렇게 나와서 이게 뭐 서구선 백이번 정류장도 끝 모양새 되게 희한하게 끝났잖아요. 되게 이게 그 말씀을 그렇게 세게 했는데 결론은 아니 출구는 뭐 정류장이 은평구에 있긴 한데 서대문에서 가깝고요. 하나 더 냈고 서대문에서 하나 좀 더 내면 가까이 괜찮겠으니까 뭐 되게 어려워요. 아니 그걸 떠나서 이거 처음에 그 뭐 민주당이네 박주민이네 박원순이네 김영훈이네 그러면서 뭐 빼앗겼네 주고받았네 막 이렇게 세게 얘기해도 싸움이 그렇게 났었는데 결론이 그렇게 흐지부지나면 사실은 조금 이게 좀 속상하더라고요. 그건.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산발식으로 사업을 다 벌려놓고 이 사업을 마무리해야 되니 제가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했을 때 과연 주민들이 그렇게 고운 마음으로 그래 저 사업을 마무리 지어야 해 이렇게 가겠냐는 거죠. 근데 제가 보는 안타까운 지점은 벌리고 있는 사업이 없으세요. 아니 본인 지금 오딩이면 다 벌려놓은 거잖아요. 그쵸, 본인 오딩대로라면. 오딩대로라면 아니 지금. 그러니까 이제 뭐 재개발 재건축도 사실상은 이제 주민들의 이제 그대로 가는 거고 본인이 벌리신 거는 지금 딱 그거예요.
문화체육인가? 농구단, 함신이, 셔틀버스, 카페 폭포는 우리가 늘 잘했다고 말씀드리긴 하지만 제가 그 카페포에 항상 하는 말이 처음에는 별로라고 생각했는데 가서 보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딱 하나 바뀔 거는 커피 맛만 조금 맛있어지면. 그리고 이제 지금 반려동물에 좀 너무 집중하셔서 등기소를 굳이 반려동물 카페로까지 하셨는데 그래도 저는 등기소를 처음에 그 등기소를 어떤 목적으로 쓴 것은 이제 아실 거예요. 뭐 의원들도 오케스트라 연습장보다 낫지 않습니까? 반려견센터가. 그렇긴 하네요. 아니 그리고 이제 그것도 저는 이제 제가 의원일 때 계속 우리 기획예산과 쪽에 그걸 매입하셔라 했는데 이제 매입도 못하고 결국 임대잖아요 지금 네네네, 상태가. 임대죠. 그것도 조금 저는 안타깝다는 생각이 요 들어요. 들리는 소문에는 지금 저희 재개발 그 뒤쪽으로 재개발이 돼야 되는데 그 재개발 조합장이 될 그런 쪽에다가 조합 이쪽에다가 이걸 매입해서 이렇게 세무부에다가 내라 뭐죠? 기증하라고. 예, 그 기부. 기부채납. 기부채납. 이렇게 지금 설득하고 있다라는 얘기는 들은 근데 원래 그 조합에서는 그 매입하고 싶어 하셨어요. 거예요. 처음에는 네. 그래야지 통로 뭐 이렇게 해서. 그러기도 하고 네. 소위 말해 이제 찬성하는 토지가 더 그쵸. 늘어나는 게 되는 구조니까. 음. 근데 이제 뭐 지금 매입은 안 된 상태인 거고. 그럼 뭐 그렇게 해서 뭐 방법을 뭐 이렇게 찾으신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고요. 이제 애견센터 말을 나온 김에 제가 덧붙이자면 어떤 주민이 좀 볼멘 소리를 하셔서 제가 저희 당 차원에서 거기를 좀 이제 자료는 아직 안 받았고 받기 전에 저희가 현장 답사를 좀 했었어요. 과연 어떤 수요가 되시는지인데 제가 이제 의원 활동할 때 예산 잡을 때 말씀하셨던 정도의 수요는 아니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한 이제 1년 정도 지켜보고 아닌데 굳이 그렇게 그 공간을 활용하는 것보다는 다른 걸로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해보니 의외로 안 오신다. 반려동물 과까지 만들었잖아요. 네. 반려동물 지원과 정확하게.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질름 상황에서 2년 동안은 그냥 가지 않을까요? 갈 것 같은데. 이걸 1년 안에 처리하는 거는 쉽지 않은. 정말 총장님이 재선을 하기를 더 원하시는 그 참모라면은 저는 오히려 그거에 아닐 때 다른 용도로 변환하게 제안 드리는 것도 저는 진정한 참모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반려견을 사랑하는 분에게 상처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아니 안 오는데 카페를 그렇습니다. 왜 안 오는데 올해 좀 연말에 사실은 그것도 그게 되겠네요. 1년 사이에 그러면 얼마나 이용객이 있었냐에 대한 뭐죠? 나오겠죠. 나오겠죠. 물어보겠죠. 네, 물어보겠죠. 근데 엄청 이제 현란한 말로 치장해서 나오겠죠. 결과값이. 근데 이렇게 다 이제 오시는 분들 다 이렇게 뭐 하더라도 어쨌든 네. 부서에서는 현란한 말로 치장해서 보도자료가 나올 거예요. 근데 정말 제가 조사를 못했었는데 금방 말씀하셨는데 과가 생겼으면 그렇게 과가 있는 지자체가 몇 군데 몇 군데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반려동물 과가 있는데 네, 있더라고요. 근데 반려동물과? 제가 이제 반려동물 정책팀 만들 때 네. 동물 정책팀 만들 때 그건 한 17개 정도인가 있었어요. 팀이. 팀은 될 수 있지만 그러니까 저는 과까지는 과가까지 뭐 동물 보호 무슨 과, 뭐 아니면 반려동물 뭐 지원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있다고 몇 개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가 도 단위가 아니잖아요. 뭐 네. 산중에 있거나 우리가 그걸 케어할 수 있는 데가 아닌 서대문구가 그렇게 과까지 있다 하니 사람들이 약간 조금 의아해하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물론 뭐 저도 뭐 반려동물을 키우는 입장이긴 합니다만, 뭐 저의 호불호와 별개로 좀 의아해하는 분들이 조금 많은 것 같아요. 늘 말하지만 노동정책팀도 없는 구에서 본 반려동물 과까지예요. 뭐 그런 식의 얘기를 사람보다 더 소중하신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농구단 얘기까지 하고 정리하죠. 농구단 농구단 같은 경우가 제가 그때 구청장 이성원 청장이 왜 이렇게 농구단을 좋아하는지를 제가 알아냈어요. 뭐예요? 뭐예요? 이게 이번에 이제 부정질에서도 그런 식의 답을 했는데 이게 농구단 관련해서 보도자료를 내잖아요. 그러면은 기사가 훨씬 많이 나와요. 왜요? 왜냐면 스포츠지가 있잖아요. 스포츠 채널이 있잖아요. 스포츠 채널이 있고 스포츠지가 있고 이러기 때문에 거기는 이 농구단에 대한 예를 들면 뭐 농구 전문지도 있고 뭐 이런. 그래서 구청장은 그걸로 홍보 효과가 100억에 달한다고까지 얘기했어요. 90몇 억이라고 얘기를 해서 우리가 지금 쓰는 돈이 1년에 20몇 억이지만 홍보 효과로는 계산해서 이렇게 해보니 90몇 억이다라는 이야기를 구의회에서 구정지에서 계속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사실 굉장히
그냥 단순 검색을 해봐도 많이 나오기는 해요 기사가. 아무래도 다른 위원회 같은 경우는 뭐 지역 주민들, 그다음에 활동을 하지 않은 그냥 교수님들 이렇게 위원이 구성이 되는데 농구단 같은 경우는 현역의 감독님들, 뭐 이름만 대면 아실 분들, 얼굴만 보면 TV에 많이 나오 이런 분들이 위원님으로 들어와 있다 보니 아무래도 그분들이 또 전파하는 것도 크겠죠. 그러니까요. 아무래도 홍보 효과는 뭐 네. 있겠죠. 근데 그 홍보 효과가 외부적인 홍보 효과가 과연 구민들에게 얼마나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게 연결이 될까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 좀 잘 주민들께서 모르겠어요. 기도도 많이 하시고 응원을 많이 하니까 이번에도 우승해서 현수막이 지금까지 달려 있잖아요. 게시대에. 그러니까요. 안 뛰시더라고요. 뛰지 않으실 것 같은데요. 이제는 약간 뭐 도시 뭐죠? 약간 이게 아까 얘기를 조금 더 돌아가서 얘기하면은 뭔가 구청 직원들이 이제는 뭐 그냥 뭉개버리는 것 같아요. 뭐 민원을 넣어도 안 뜁니다. 그죠? 아니, 제가 보기에는 길거리에 있는 건 다 아니에요. 여기 아니요, 지정 게시될 건 다 달렸어요. 그러니까 지정 게시된 건 아니 달린 여기 거. 지금 여기 명지대 사거리랑요 동심병원 네. 앞에 이런 데는 아직도 달려 있어요. 지정 게시 아닌데. 아니 거기 지정 게시대 만들었잖아요. 아니요. 그러니까 명진 사거리에도 지정 게시대가 있어요. 그 길거리에 지정 게시대. 아 그래요? 낮게 그게 지정 게시대예요? 네. 만들었잖아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정 게시대 건 빼놓고는 보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지정 게시대에 계속 달려 있고 또 우승을 했잖아요. 바로 올해 그렇죠. 2년패는 그런 성과가 어디 있어요? 이게 예산 더 잡을 것 같은데 그럴 왜냐면 수도 있어요. 우승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겠어요. 간식비도 더 줘야 되고 숙소 더 늘려야 된다고 지금 그러잖아요. 숙소가 저는 옮길 것 같은데 더 좋은 곳으로 거기가 낙후됐잖아요. 이게 숙소가 2개인가밖에 없어서 실업팀이 서울에 실업팀이 수도권에서 우리밖에 없잖아요. 예, 저희밖에 서울밖에. 없죠. 예. 선수들은 대부분 다 서울에서 뛰고 싶어해요.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좋은 선수들을 데려오기 되게 좋은 환경이긴 한 거죠. 같은 돈을 받아서 서울이 좋고. 그리고 여하튼 감독님 자체가 국민들이 다 아는 감독님 아니시겠어요. 요즘 젊은 친구들은 아, 저는 지금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버스 타고 오는데 뒤에서 농구 좋아하는 친구들이 막 NBA 얘기하고 KBL 얘기하고 막 이러는데 서대문구 고등학생인가 봐요. 근데 막 웃겨. 서대문구가 실업농구 뭐 우승했대 막 이러면서 막 얘기하다가 감독이 누구더라? 이러면서 옛날에 W 어디 뭐 뛰었던 분이 사람이란가 봐. 뭐 이래서 이름을 모르더라고요. 젊은 친구들은 몰라요. 그렇게 말하시면 안 돼. 모르겠죠. 감독님을 또 띄우기 위해서 또 홍보비가 들어가잖아요. 아니 예전에 우리 주의사 의원이 그런 말 한 적 있어요. 저는 김현식이 누군지 모릅니다. 이랬어요. 네, 몰랐어요. 그러니까 더 홍보를 더 하지 않으실까요? 제 생각에는 농구 그리고 서대문 마당 보니까 농구단이 또 메인을 그러니까. 그 옆에 함신익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왜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문화 지금 예, 7.1 종사자였어요. 보도자료는 볼만했습니다. 예. 그 취임 2주년이라고 네. 보도자료가 오는데 볼만했습니다. 뭐 그렇게 하셔야죠. 뭐 당연히 저로의 홍보 찬스잖아요. 뭐 그건 이해해야죠. 그냥 뭐 농구단은 그랬는데 뭐 이렇게 약간 운영위원회 차원이랄지 뭐 등등등에서는 지금 어떻게 평가하세요? 지금은 모르겠고 제가 이제 운영위원 회의를 들어갔을 때 이제 마지막 회의였습니다. 마지막 회의였고 이제 저는 이제 마지막 마음으로는 이미 준비를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예산도 그렇고 모든 거에 참 마무리를 잘해드리고 싶었어요. 마지막 어떻게 보면은 선물이라는 마음으로 했는데 한 번을 갔는데 회의가 진행이 안 됐었어요. 왜 안 되냐 했더니 선수 교체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제 2명인가 3명이 이제 그만두고 다른 실업팀으로 가게 됐는데 그걸 위원회에서 결정한 게 아니고 감독님 선에서 결정을 했던 모양이에요. 청장님하고 둘이 대화로. 운영위원님들이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운영에서 이게 결정이 돼서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그때 박찬수 감독님이 다시 자리를 마련을 하셨고 사과를 했고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게 하겠다라고 해서 마무리된 걸로 저는 알고 있고. 근데 그 원래 만드실 때 그런 얘기 하셨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구청장님이 후원 많이 받아오겠다. 그것은 구청장님이 전체 업무보고 강당에서 하실 때 했고요. 저희는 업무보고를 그때 받았잖아요. 그때 이제 과장님이 지금만 그렇게 하면 박창수 그 감독님의 그 지명도도 있고 하니 어디에서 주기로 하였다. 문제 없다. 지금은 근데 이제 말이 바뀌었어요. 지금 제가 업무보고를 안 받았기 때문에. 지금은 말이 바뀐 게 뭐냐면은 지금 그런 말을 한 적 자체가 없다. 한 마리를 한 적이 없다라는 얘기도 했고 두 번째로는 구청이기 때문에 구청에다가는 그러니까 그때 성남 FC 이런 문제가 생겨가지고 구청 이런 공공기관에 스폰서를 붙이는 것 자체가 이제 거의
불가능이 됐다. 아니 근데 그때 신문 보도도 아니에요. 있고 그건 잘못 말한 거. 아니 신문 보도도 있고 그다음에 업무 있어요. 보고 때 네, 그 있어요. 녹화 다 됐잖아요. 우리 속기록이 다 있잖아요. 근데 아니라고 얘기해요. 근데 나는 그거 모 의원이 질의한 걸 들었거든요. 네. 근데 나는 그 모 의원이 누구에게 어떤 정보를 갖고 질의를 했는지 모르지만 그렇다면 요즘은 지원관이 다 있잖아요. 찾으라면 찾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걸 들이대야 되는데 그래요 하고 말싸움 하고 끝나던데 좀 질의를 하려면 세게 하시든가 아니면 아예 사실 기사만 해도 많이 있어요. 검색하면 나오는데. 네, 근데 안 했으면 보시면 좋겠는데.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쨌든 운영을 하신다면은 저는 여전히 지금 그 뭐 국민체육 2030 계획인가 뭐 법인가를 따져봐도 잘 모르겠어요. 왜 지자체가 운영해야 되는지. 보는데 어쨌든 운영하신다면 본인이 말씀하신 대로 후원을 좀 받아오시는 뭐 신용이라도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안 된대잖아요 후원이. 안 된다라고 문화체육회에서 얘기하더라고요. 왜 안 돼요? 그 성남 FC는 소위 말해서 거기에다가 뭔가 혜택은 좋네 안 좋네 이것 갖고 이제 문제인 것 뿐이지. 그렇긴 하지. 네. 근데 어쨌든 전혀 다른 문제죠. 저는 약간 걱정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전에는 이제 스포츠팀 같은 경우를 만들고 해산하는 경우가 종종 옛날 많았어요 옛날에. 그러면 이게 스포츠 팬으로서 아니 그 다 이렇게 이 뭐죠 그 구청이나 이런 데도 하나씩 시청마다 하나씩 이렇게 실업팀 같은 거 있으면 좋잖아. 뭐 저도 그건 긍정으로 라고 생각하고 살았었는데 이제 서대문구에서 이렇게 지금 상황 보니까 아 이게 뭔가 설득이나 뭔가 이게 서로 이렇게 이해나 동의나 이런 과정이 없이 뭔가 이렇게 진행이 돼버리면 이게 만약에 정권이 바뀐다고 할까 이렇게 구청이 바뀌면 그냥 없어지겠구나. 이게 없어질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이 생각이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내가 뭐라고 욕을 했던 그런 실업팀이나 이런 해체나 이런 것들이 아 이런 이유였을까? 약간 이런 생각이 조금 들긴 하더라고요. 저는 좀 더 많은 동의와 그러니까 자랑을 하실 게 아니라 홍보 이렇게 됐어요 많이 자랑할 게 아니라 좀 동의를 구하고 이해를 구하고 이런 거가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 우리가 현재 그 지속 가능이란 말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오케스트라, 농구단 이 두 개를 봤을 때도 총장님이 취임사 때나 농구단 그때 창립 때 처음에 할 때 했던 말이 기회를 잃은 친구들에게 프로로 갈 수 있는 기회를 발판하는 디딤돌이고 네, 싶다고 맞아요. 해서 네. 저는 참 감동을 받았었어요. 근데 그러면 안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총장이 바뀌었어. 해체하면 그러니까. 더 상처 아닌가요? 저도 약간 그게 걱정. 그래서 좀 이거에 대해서는 좀 더 방법론에 있어서는 좀 고민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분들이 또 우승은 어찌됐든 하셨잖아요. 그쵸? 지금 두 번 하셔서 잘 하고 가시니 이거에 대해서는 그 예산 집행을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어디서 후원을 받는 그것을 방법을 강구해야지 더 이상 저희가 재정 자립도가 낮은 데서 여기 계속 이게 뭐 주민들이 다 이거에 대해서 공감한 것도 아닌데 이걸 가지고 그렇게까지 예산 투입을 더 해야 되나? 그리고 이제 3년 동안 서울시에서는 뭐 이렇게 얼마의 비용을 계속해서 주는데 3년이 지나면 뭐 70%, 60% 이런 식으로 이제 감액이 된다고. 그 차익만큼을 메꿔야 되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를 첫해 5억 지원받았죠. 3년 동안은 그런 같은 비용을 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3년이 지나면 그다음에 뭐 정확한 퍼센트는 모릅니다. 뭐 70, 뭐 50 뭐 이런 식으로 줄어든대요 해년마다. 그러면 그 차액에 대한 부분은 어쨌든 그게 예산으로 할 건지 아니면 뭐 스폰서나 뭐 이런 후원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할 건지에 대해서는 준비를 지금부터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 뭐 폭포마당이 지금 장학금으로 나가고 있잖아요. 청소년 장학금. 그걸 저거 나쁘지 않은데 그것도 1년에 한 2억 정도 들어오는 것 같던데. 그렇게 도움이 갈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제 생각에.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오늘까지 하고요. 어떠셨어요? 처음으로 같이 이런 걸 이렇게 하셨는데 앞으로 한 달에 3번씩 빼야 됩니다. 네, 재미는 있고요. 오늘은 진짜 막연하게 저는 처음에는 인사하고 이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참 이거 표현 어떻게 해야 되지? 나 명예훼손 당하는 거 아니야? 이런 막 걱정도 되는 질문도 있으셔서 근데 저는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잘한 건 잘했다고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잘한 건 문화체육에 관심 이렇게 가져주신 건 잘한 건데 너무 과하게 지금 속도가 나다 보니 오히려 그게 우리 구청에 발목 잡히는 일이 아닌가 걱정이 된 것은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리고 싶어요. 네, 오늘 같이 해보시고 어떠셨어요? 좋아요. 우리 이거 그 보시는 공무원분들 많으시다고 제가 들었는데
보시고 혹시 사실관계 틀린 거 있으면 늘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가요? 언제든지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죠. 그 약간 공무원분들이 지금 약간 느낌적인 느낌으로 제 전화나 이런 걸 다 뭉개시는 것 같은데 그러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자주 보신다는 분들이 종종 만나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는 좀 더 날카로운 이야기를 한번 더 드릴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YFM 91.3MHz 서대문공동체라디오 주민서대문 새로운 멤버 이경선 기억신당 사무부총장과 함께한 시간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